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4월 9일을 시작으로 온라인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계약의 문제점들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남도의회 이혁재, 최현주 교육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계약이 시행된 상황입니다. 벌써 2달째 등교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싱가포르의 경우 등교 계약 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등교 계약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거의 2달째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좀 코로나19가 잦아들긴 했지만 싱가포르처럼 계약했다가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는 여전히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설레겠어요.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첫 선생님을 만나는 건데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 뭐 초중고는 아니지만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남대학교가 아예 1학기를 재택 수업으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 아마 대부분 대학교가 아마 1학기는 원격 수업으로 대체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또 대학 새내기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멋진 대학생활을 꿈꿨을 건데 그걸 하지 못한 정말 코로나 세대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나라가 초중고 같은 경우는 유치원을 비롯해서 유치원 같은 경우가 지금 연 수업 일수가 180일이고 초중고등학교는 190일인데 법적으로 10% 정도를 감축할 수가 있어요. 아마 유치원, 초중고는 다 10%씩 수업 일수가 감축될 겁니다. 그렇게 거의 결정됐고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유예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원격 수업, 그러니까 온라인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 9일 날 먼저 가장 급한 고등학교 3학년 중심으로 해서 중3, 고3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 학년들이 16일 날 또 다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이렇게 온라인 계약을 해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 아침 9시부터 이제 등교 시간에 맞춰가지고 원격 수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온라인 계약 후에 학사 일정 등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은 EBS 교육만 익숙할 뿐이지 다른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오늘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3학년까지 온라인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전 학생들이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원격 수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크게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실시간 양방향 수업, 서로 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양방향 수업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 세 번째는 이제 자기주도형 방식, 그리고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수업을 조금 할 수 있는 이것까지 좀 열어놓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양방향 수업이라고 했을 때는 원격 교육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구글 행아웃이라든가 MS 팀즈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학생들과 교사가 쌍방의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EBS 강좌를 활용하는 것은 주로 컨텐츠에 이것을 활용하는 원격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강의나 활동을 통해서 교사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고요. 세 번째는 온라인 자기주도형 학습이라는 것은 교사가 과제를 주고 그것을 피드백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이것을 크게 자기주도형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교육이 다양한데요. 이것을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그 학년 교사들이 논의를 해서 그 학교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을 하다 보니 학교별로 약간 차이가 있게 진행이 현재 되고 있는 거고요. 전남교육청에서는 그 전남 에듀테크 교육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의 어떤 쌍방향 수업 이 플랫폼보다는 훨씬 좀 강화돼서 직접 화상 수업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현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쌍방향, 양방향 수업은 진행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남의 어떤 정보화 수준을 고려했을 때는
컨텐츠 활용하는 이게 많이 학교에서 지금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오프라인 학급이 6,761개인데요. 이거보다 124% 정도가 많은 8,365개의 학급이 현재 온라인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습터라고 하는 여기에 개설이 되어 있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된 컨텐츠를 포함해서 5개의 어떤 교과목의 라이브 특강 이걸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전남도 교육청에서도 조금 이 문제와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는 만반의 좀 태세를 현재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격 수업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교별 차이도 발생할 것 같은데 특히 고3 학생들에 대한 수능에 대한 불안감이 참 클 것 같습니다. 수능은 어떻게 진행되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물론 이제 온라인 개학 자체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꼭 우리 전남 학생들만 수능에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같은 경우는 워낙 대도시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일단 수능 자체가 2주간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아마 12월 3일 날 이렇게 보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보기 전에 중요한 게 우리 고3 학생들의 전국적인 어떤 위치를 볼 수 있는 모의평가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6월, 9월이 있는데 6월, 9월 시험 자체도 거의 2주 정도 연기돼서 지금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 수시 일정, 이제 수시와 대학 입시는 수시와 정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정시보다는 이제 학생부 중심의 수시에 많이 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시 일정도 2주 정도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학생부의 기록입니다. 근데 학생부 기록이 원래는 3학년 1학기, 그러니까 1학기 8월 31일까지 1학기인데요. 8월 31일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일정이 지금 2주 정도 연기돼서 9월 16일까지 학생부 마감이 연기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고3 학생들도 지금 다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학기 동안에 거의 학교 활동을 비롯한 외부 활동도 할 수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과연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물론 수능 준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수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내신 시험 같은 경우도 곧 치러질 건데요. 내신 시험 준비해야 되지만 3학년 1학기 학생이 기록할 수 있는 기록거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장 할 수 있는 게 독서입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냥 이 집에만 있지 말고 우리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고3 학생을 비롯한 고1, 2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라든지 자기의 어떤 진로를 향한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 우리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을 이제 선발할 때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또는 서류 평가를 통해서 하는데 아마 고1, 2도 마찬가지인데 현 2020년 1학기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를 볼 것 같아요. 과연 대부분의 학생들의 학생부는 1학기 활동 기록이 거의 없을 겁니다만 그 중에서 면접이나 서류평가에서 이 학생이 과연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1학기에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거기에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 활동이라든지 또는 또 이제 적정한 거리 유지를 하면서 또 할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또 방역 같은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이게 환경이 된다면 무작정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환경이 된다면은 방역 활동도 굉장히 의미 있는 또 학교 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학생부 기록을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단순히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집에만 그냥 뒹굴뒹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해주고 싶고 또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동시에. 왜냐하면 수시에 합격하더라도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탈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또 재수생들이 워낙 강세입니다. 아마 재수생들은 지금도 기숙학원에서 아니면 대형 학원에서 제약받지 않고 아마 공부를 하고 있을 건데 아마 우리 재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학생들은 더욱더 분발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EBS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너무 그냥 마음 놓고 있지 말고 더 열심히 뛴다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사 일정 변동으로 인한 이 고3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짚어봤는데요. 이 외에도 시스템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다 온라인 개학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따지면 약 530만 명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접속 상태가 약간 양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미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로그인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꽤 있고, 어렵게 로그인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학생들 말로 좀 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끊기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럼 다시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은 결국은 접속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문제들은 빨리 우리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 당국이나 아니면 EBS 아니면 이런 회사들에서 빨리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출석 같은 경우로 출석률이 거의 99% 육박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뭐 출석률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온라인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출석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뭐 단톡방이라든지 여기서 체크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아침에 이제 체크했다고 마음 놓고 있지 말고 계속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또 그게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침 9시부터 한 오후 2, 3시까지 계속 모니터를 본다든지, 특히 쌍방향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핸드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이 조그만 스마트폰을 계속 몇 시간 동안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그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EBS를 통해서 많은 수업을 합니다만, 이제 단점도 많지만 약간 또 장점이, 또 어떤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EBS 같은 경우는 이제 도농 간의 격차, 대도시와 뭐 이런 지방 도시가 격차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의 학생들도 EBS를 열심히 들으면 이번 기회에 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또 말도 해서 참 대견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그 학습 효율을 높이게끔 우리 학생들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장애가 있는 기계 이런 부분들, 장치들은 빨리 교육 당국이 좀 구비하고, 학생들은 능동적인 자세로 학습에 임하는 것이 온라인 어떤 학습의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온라인 수업의 접속 장애, 또 학생들의 태도 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 문제점들과 관련해서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전자기기 사용이 참 미숙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학부모 계약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그 문제점 관련해서는 이혁재 의원님이 이야기를 주로 좀 많이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했을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해서 6학년 학생들이 개학하면서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실상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게끔 부모님들이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장비를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실은 이제 노구 뭐 하는 문제까지를 좀 도와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 그 부모님들이 옆에 계시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 어려움이 존재하고요. 일하는 그 엄마한테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문제를 호소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가 긴급 돌봄 같은 경우도 학생들을 10인 이하로 해라.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요. 근데 현재는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그러니까 돌봄 교실에 학생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 국민 게시판 여기에는 또 워킹맘, 그러니까 엄마들 같은 경우 재택근무를 좀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해주라는 요구도 또한 있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과제물 수행 이런 것도 실제 나옵니다. 근데 엄마들이 일을 하거나 뭐 맞벌이 부부이거나 이러면 옆에서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체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아마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저는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이후에라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개월 이상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을 하기 이전보다는 그래도 원격 수업이라도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된다라는 게 부모님들의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개학을 했을 때 잘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끔 이 원격 수업, 그러니까 온라인 개학을 학교에서 좀 아이들의 생활 지도까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기로 좀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학부모님들 안에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 교사들 또한 콘텐츠 제작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로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 정보화에 관련된 그러한 수업이라든지 역량이 좀 꽤 높은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정보화 어떤 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정보화가 또 잘 된 학교들이 있어요. 또 이런 학교와 그렇지 않고 오로지 이제 지필 공부 위주의 그런 학교, 공부만 했던 학교들과의 차이가 이번에 확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한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노력이 보이고 또 학교의 학생들 반응도 좋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약간 이제 그 오래된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스마트 기기에 대한 그 이용에 있어서 좀 더 익숙치 않은 선생님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격차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온라인 수업 연수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전 선생님들에게 지금 하지 못하고 일부 선생님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빨리 좀 추진해가지고 더 적응이 높은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이 콘텐츠 제작인데요. 콘텐츠 제작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물론 전학공이라고 선생님들끼리 모인 동아리가 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데 이게 우리 정석훈 교육감의 주 어떤 핵심 사업인데, 이 전학공 같은 경우를 이 온라인 수업에 대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선생님들 어떤 교수법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스터디를 만들어서 연구하는 그런 자율적인 모임인데, 이 모임이 의외로 이번 온라인 수업에 맞춰서 선생님들 스스로 모여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러한 그 열의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아마 또 이런 어려움들이 빨리 해소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니 해도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빨리 적응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먼저 빨리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문제점들을 살펴보니 대책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가 및 학생부 기록, 또 전자기기 보급 등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평가 같은 경우는 그 교실 수업이,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이 개학을 한 이후에 그때 배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원격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아마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원격 수업에서의 평가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피드백 자료, 그 과제물을 내주고 그것을 수행했냐, 이것도 아마 피드백 정도의 자료로 활용을 하지 이것을 평가로 활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격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제물이 누가 한 것인지 뭐 부모가 도와줘서 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최대한 배제할 걸로 보고 있고요. 생활기록부도 마찬가지로 교사가 실은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기록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은 원격 수업 중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많이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한 3분의 2 정도를 하게 됐을 때는 그것까지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좀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 이런 걸 조금 더 마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기는 지금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는 초중고 원하는 학생들 전원에게 지금 보급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추경에 4억 원을 확보해서 통신비 지원, 그래서 한 3% 정도 학생들이 통신비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어서 그 정도는 그 지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집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돌봄 교실하고 연계해서 학교에 컴퓨터 교실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끔 하는 보안 장치까지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개학,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으로 혼란 없는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